자, 오늘 12월 15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FOMC 그렇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50bp 인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50bp 인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50bp 인상을 해서 미국 시장이 어제 막 출렁거리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끝이 났는데 이 마이너스로 끝이 나는 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케이? 그럼 뭐가 중요하냐? 미국이 어제 얘기할 때 터미널 금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5%까지 일단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알고 있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미국이 일단은 금리를 조금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미국이 터미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강세로 가야 되겠죠. 근데 어제 달러 인덱스는 그냥 역세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달러를 팔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죠. 달러를 판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걸 사야 되죠. 달러를 팔고 유로화를 사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든 달러를 팔고 위엔화를 사든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든 뭔가가 다른 통화가 이제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누구 통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경기가 좀 부정적이죠.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달러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중국 외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나라가 없어요. 채팅창이 중국이라고 치시고 유로존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비한 독일 같은 곳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간다. 달러를 팔고 뭘 사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 관련된 부분의 상품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국가들한테 좀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가장 가까운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제 마무리되었던 미국 시장은 일단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시장 계속해서 얘기를 할 때 여기 안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미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고 있는 형태죠.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한번 오르고 이렇게 한번 빠지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빠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그냥 박스로 가는 모양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제 조정받았던 부분 자체도 금일 조정받았던 부분 자체도 사실은 크게 의미 자체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도 일단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거래가 터져 있는 부분,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은 종가 기준으로 11,160포인트, 채팅창에 11,160이라고 치시고 종가 기준으로 11,160을 깨면 좀 위험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교육방송 할 때 배웠죠. 그렇죠? 어제 마무리되었던 부분을 보니까 11,170.89포인트로 일단은 뭐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오늘 내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도 바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됐나요? 정리됐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일단 요렇게 일단은 말씀을 일단 해드리면서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일단 조정을 받았으니까 우리 시장도 일단 하락으로 출발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현재 전거래일 대비 0.7% 하락한 2382.50으로 지금 장을 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0.5% 3.69포인트 하락한 725.31포인트로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긴 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한번 부딪혔다가 지금 옆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옆으로 가다가 지금 다시 또 부딪히는 자리 근처까지 와 있죠. 이 위에서 지금 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입니까?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어제가 일단 부딪힌 캔들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중요한 것은 이제 718포인트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718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긍정 마인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그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터미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중국만 일단은 좀 높게 지금 방향을 좀 잡고 있다라는 부분.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기 시작을 하면은 중국의 위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중국의 위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당연히 외국인들은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할 건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달러가 들어가는 거는 무한정 들어가게끔 해주는데, 지금 보면 투자 상품들도 많이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달러야 들어와라 이러면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막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제스처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달러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좀 힘들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다 이번. 그러니까 중국이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들어갔다가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대체제를 보통 찾게 되죠. 그 대체제가 중국 위엔화의 0.8% 정도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중국 관련 소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일단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수급적인 요인들로 일단은 우리 시장은 미국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오케이?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케이 쳐주시고, 어쨌든 간에 코스닥은 718포인트 깨지지 않으면 긍정 마인드 일단 유지가 가능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60분봉, 10분봉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60분봉을 봅시다. 60분봉, 10분봉을 보고 있는데 60분으로 보게 되면은 추세 잡을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오르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그렇죠? 멈춘 거 보이시죠? 멈추고 난 다음에 지금 가다가 여기서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어디가 되죠? 저점이 여기가 되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완만합니다만은 60분봉 상으로 상승 추세가 그어졌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추세선이 두 가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르다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코스피 시장의 마지노선은 2372로 보고 있습니다. 2372포인트 치시고, 코스피의 마지노는 코스피의 단기 추세 저점은 2364네요. 2364. 죄송합니다. 2364포인트고요. 2364포인트입니다. 이것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갭으로 빠졌잖아요. 갭으로 빠지면 뭐 봐요? 10분봉 보는데, 오늘 이제 10분봉 고가 돌파를 해서 중요한 부분은 위에 지금 요 멈춰있는 요 저점 있죠? 요거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시 2391포인트, 채팅창이 2391이라고 치시고, 2391이라고 치시고, 저점은 2364포인트. 상승할 거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요. 2388. 2390이라고 해야 되겠다. 2390포인트 돌파한 차. 죄송해요. 90으로 바꿉시다. 90포인트 돌파한 차. 체크합니다.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 미국이 터미널 금리 상승 부분과 내년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성장률 내년 글로벌 내년에 중국만 성장한다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시장 상승 가능 수급상
대응합니다. 자, 문자를 조금 길게 보내드렸는데, 문자 좀 길게 보내드린 거 체크하셨나요? 체크했다 1번 한번 하게 해주시고, 자, 일단 뭐 그런 식의 형태들 일단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은 약간 좀 많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나쁘지 않은 그러한 형태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피 시장 종목들부터 먼저 볼게요. 코스피 시장 종목들부터 먼저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거래가 좀 많이 동반되고 있는 종목들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지가 않았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소비재는 조금 조심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들었다. 소비재는 조심한다라고 채팅을 치시고, 왜 그러냐 하면 미국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별로 좋지가 않고 유럽도 경제 성장률이 좋지가 않죠.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경제권 안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돈을 잘 못 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돈을 잘 못 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소비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쪽에 수출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하고도 비슷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기아차가 수출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1번.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같이 이렇게 자동차를 우리나라한테서 사가는 나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누가 삽니까? 결국은 그 나라 국민들이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해외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제도 테슬라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미국 내에서 지금 자동차 관련돼서 내년에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매크로 환경 때문에 그런 거니까 참고는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지금 공방이 오늘은 심해요. 공방이 지금 벌써 전일 대비 거래량 50% 정도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도지죠. 오늘은 뭔가 일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뭔가 일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오늘 고가 돌파하면 한번 슈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관심 종목 안에 넣고 고가 돌파하는지 한번 체크합시다. 지금 고가 가격은 16,750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한전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간만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전은 밀리면은 그냥 사는 거고 오르면은 그냥 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억난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 좀 내야 되는데 그쵸?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지금은 한전은 박스로 가고 있는 중이고, 박스 보이시죠? 박스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전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긴 해요. 이게 망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망하지는 않겠죠. 맞나요? 그렇다 1번. 이게 망할 거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망하지는 않을 거잖아. 당연히 망하지는 않겠죠. 한전 망하면 큰일 납니다. 전기 끊기면.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적자가 커져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그때는 그냥 한전을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어차피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일단 봐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행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원전을 지으면 안 돼요. 오케이? 들었다 2번. 원전을 지으면 안 돼. 왜냐하면 원전을 지으면 한전이 적자가 더 커지거든요. 근데 예전 행정부처럼 태양광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주축이 되면 이건 누가 짓는 거죠? 이건 국민들이 짓는 거잖아. 그래 옛날에 이제 정권에서 태양광 지어서 노후를 준비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태양광 지어서 전부 다 망했죠. 망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는 한전에서 돈을 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전기차라든지, 지금은 전기차 모신 분들 계시나요? 몇 명 해야 되나? 제가 사는 곳에도 전기차가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충전기가 부족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럼 그 전기세는 누구한테 내느냐? 한전한테 내겠죠. 한전은 일단은 현금 흐름 자체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원전을 지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한국전력 산하에 있는 여러 이제 발전 관련된 자회사들이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살려주고 있으니까 뭐 관심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 좀 묘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묘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오늘 거래 동반되면서 좀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지금 기업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하나그룹 자체가 지금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오케이? 항상 뭐냐 하면은 원래 하던 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 건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좀 그런 거. 오늘은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두 개가 동시에 뜨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2.86% 정도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고, 한국항공우주가 2.19%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저항선에 부딪혔어요. 보이나 1번? 저항선에 부딪혀서 이 저항선 돌파를 하면은 패턴 돌파를 일단 봐줄 수는 있겠죠. 패턴을 돌파를 하면 얘가 지금 확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항선을 한번 잡기는 해놔야 돼요. 이번에 돌파를 하면은 52,000원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팅창에 52,000원, 52,000원 돌파하면은 54,000원, 55,000원 정도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현대로템 오늘 반등해서 올라옵니다. 요거 괜찮네요. 현대로템은 오늘 반등을 해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오전에 종목 사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죠? 그렇다 이번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해서 오전에 종목 사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여기에 지금 여기서 전환을 해서 전환을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60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60분봉으로 보면 추세가 전환이 되었죠. 보인다 1번. 추세가 지금 전환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현대로템은 관심을 일단 가져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현대로템을 시작을 했는데 가격권이 28,850원, 채팅창이 28,850원 치시고 28,850원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면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하고 이쪽으로 조금 더 붙네요. 하나 에어로하고 항공우주 쪽이 조금 더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수급이 조금 더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패턴 돌파 중, 채팅창에 패턴 돌파라고 치시고 패턴을 일단은 돌파를 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턴 돌파 중. 요거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두 개가 지금 약간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는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참고 일단 하시고, 코스닥에서 거래가 좀 몰리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포스코 ICT는 오늘 공방이 좀 심한 것 같죠.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36% 정도. 코스닥은 오늘 거래가 그다지 많지가 않네요. 36% 정도 거래가 동반이 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 잡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반등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교육 관련돼서 메가스터디 교육이 일단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야, 수능 끝나자마자 교육하는 거야? 야, 수능 끝났으니까 공부하자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인가? 됐다 힘든데 그렇게 되면. 예전에 제 그 대학 다닐 때 오리엔테이션 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오리엔테이션 가보고 왜 깜짝 놀랐냐면은 벌써 애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 제가 중국어 나왔잖아요. 그쵸? 중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 야, 씨. 안 놀고 얘네들은 왜 학원을 다니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RFHIC 관심 있으신 분들 있죠? RFHIC. 우리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5,600원 돌파하면은 공략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25,600원 치시고, 코스닥에서는 눈에 좀 띄는 종목들이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눈에 좀 띕니다. 5G 관련된 종목이 눈에 좀 띄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등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죠. 장 출발할 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일단은 또 반등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흥분을 하지 마시고 돌파해야 되는 가격권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 1번. 지금은 뭐 빨갛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멈추는 가격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조금 흔들릴 시점이 됐습니다. 오케이, 알겠다. 2번. 이제 약간 좀 흔들릴 시점이 됐으니까 흔들릴 때 종목들이 같이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도 같이 좀 체크를 그렇게 하도록 하죠. 코스닥도 올라갑니다. 코스닥도 일단 올라갑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뭐 시장 안에서는 야, 이게 지금 터미널 금리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알겠다. 1번.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콜 잡아서 먹고 있는 중이라고 아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안전마진, 아들님 안전마진 체크하시고 무조건 종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안전마진 무조건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채팅창에 안전마진 치시고 그냥 수익 났다고 좋아서 뭐 이랬다가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수익 나서 좋다 그러고 있다가 훅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쪽으로 좀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만 많이 오르지 않으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두산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 그래도 부채 비중을 많이 낮췄는데 부채 비중을 많이 낮춰놓긴 했는데 그래도 부채 비중이 좀 높아요. 다른 회사들보다. 콜 들었다 1번.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수소 터빈도 하고 있어요. 수소 터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소 터빈도 하죠. 그 다음에 원자력도 하죠. 그렇죠? SMR은 지금 한국원자력기술원인가 거기하고 같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원자력하고 수소, 원자력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부분에서 거의 녹아나는 회사인데 문제는 부채 비중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부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건데 또 뭐 그런 고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항선 살짝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저가 정도 잡고 일단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들었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지금 하락 추세 안에 있긴 한데 그대여실게요 사랑 원래 개별로 보셔도 되는데 개별로 보셔야 되는데 RFHIC 방금 얘기해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탈가 한 번씩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1번. 이탈가를 한 번씩 드리는데 이탈가를 이탈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들었다 1번. 이탈가를 이탈한다고 종목을 막 그냥 갖다 파는 건 아니고 이탈가를 이탈을 하면 종목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헐, 알겠다 1번. 종목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 체크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 유튜브 방송은 일단 마무리하고 우리 회원방송, 종목방송으로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시장 언론한테 속지 맙시다. 오케이? 알겠다. 2번. 언론한테 속지 마요. 언론한테 속지 마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아니야.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해 드리는데 언론에 속지 말고 그렇죠? 언론에 속지 말고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유튜브 이걸 모양도 제가 만들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 사랑은 우리 아픔을 이제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 졌다는 거 그대의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방송은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12월 23일 날 저희 특강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페이지 그 아래쪽에 누르셔가지고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방송을 일단 마무리하고 회원 방송, 종목 방송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